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외 금융, 경제 전문가 92인에게 국내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최대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미중 무역 분쟁이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국내 금융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으로 뽑혔는데요. 관련 내용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국은 배달 음식의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런 배달 시스템이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컵라면이라든지 생필품 유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달업체뿐만 아니라 편의점까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편의점 업체와 배달업체, 배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편의점 업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 장마감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배당 막차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지금부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막바지 배당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매도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13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다라고 꼽았습니다. 92인 가운데 약 39%의 비율, 굉장히 높은 비율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꼽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기 둔화도 21%로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과 국내 경기 둔화가 거의 절반 이상의 리스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도 9%로 낮지 않은 비율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글로벌 경기 둔화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가 안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한국에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하락한다라는 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 곧 이어서 국내 경기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기업 실적 둔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금융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 상당히 많이 확인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했었던 상반기 조사와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요. 미중 무역 분쟁과 국내 경기 둔화, 가계부채는 상위 5대 위험 요인에 그대로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금융 경제 불안이 이번에 새로 순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 불확실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답한 전문가 비율은 13%로 상반기 조사 때 4%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3%로 기존의 52%에서 소폭이지만 올라갔습니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과 낮다는 응답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그만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율의 변동성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중심의 구도를 갖는 한국에는 채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파른 환율 상승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밖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의 빠른 급등은 국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미국 행정부가 오는 15일 중국에 대한 수입품
3,56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15%를 부과할지 그렇지 말지에 대한 전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국내 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양국이 15일 전에 합의하지 않고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원달러 환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언급도 같이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15일 전에 협상을 하려면 협상 시간이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뭔가 양국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움직임들 꾸준히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3면 유통 소비자 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달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 음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의 생필품 배당 시장도 성장을 하면서 배달 업체와 편의점 업체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 같은 경우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편의점 을 비롯해서 롯데마트를 비롯한 유통점과 손을 잡고 배달망을 꾸준하게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간편식 그리고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약 400여 종의 상품을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배달업의 경쟁에는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CU 같은 경우 업계 최초로 4월부터 전국 2,000개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을 합니다. 이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우천시에 최대 5% 매출 향상 효과가 있었고요. 그 외 상품들을 추가한 결과 배달 서비스 매출이 총 19.2%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장의 성장이 편의점 업계의 그 새로운 수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위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마트라는 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비마트는 만두나 즉석밥, 국탕, 찌개, 간편식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판매를 하고 서울 지역에 빠르게 배달해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편의점이 배송하고 있는 서비스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 업체가 그 대형 배달 업체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서비스 같은 경우 배달 서비스를 편의점과 손잡고 하게 되면 윈윈하는 전략이 되지만 그 배달 업체들이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갖추고 배송하게 되면 편의점 상품과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편의점이 그냥 담배 가게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업체와 배달 업체 간의 배달 서비스를 둔 협업 그리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 업체가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업체별 성장률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의 그 배달 서비스 부분에서의 성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22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배당주 막차를 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배당 막바지를 앞두고 관련된 매수와 매도 전략에 대해서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이용한 전략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물을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물이 고평가되고 현물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팔고 현물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했었던 현물, 그중에서도 고배당주를 좀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올해 고배당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기업들을 보면 두산과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이상의
이상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효성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6% 내외의 고배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고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은 의미가 없겠죠. 이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증가를 계산을 해서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때문에 단순한 고배당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매출 증가율이 높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이면서 내년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배당주를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KTNG, 금호산업, 한라홀딩스, 이원, GS 홈쇼핑과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상 배당률 4% 이상, 내년 매출 증가율 역시도 4% 이상의 포진돼 있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셔야 배당 수익을 누리시면서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를 통한 전략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주가 낙폭이 큰 고배당주는 기관 투자자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보유 종목에 대한 종가 관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들에 따르면 그 배당 수익률로 주가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경우 연말에 괜찮은 배당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매수 전략뿐만 아니라 그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배당주를 샀다면 당연히 파는 시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초고배당주와 일반 배당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고배당주는 배당 수익률 4.1% 이상인 종목이고요. 일반 고배당주는 2.8에서 4.1%인 종목군들로 전략을 나눴는데요. 우선 그 초고배당주의 경우 주가가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배당금을 받지 말고 26일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설명대로 초고배당주는 배당금만 보고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이 지나면 고배당주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진다라는 관점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뿐만 아니라 일반 배당주에 대한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2.8에서 4.1%짜리의 일반 고배당주는 주가 향방을 지켜보면서 초고배당주보다 천천히 매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가운데 내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1분기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주라고 해서 뭐 배당을 무조건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기 전에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고 조금 더 길게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막판 배당 전략을 정리해 봤을 때는 고배당주이면서 낙폭과대주 그리고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수 있는 지수에 포함된 대형주면서도 내년에 실적이라든지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하신다면 막판 배당 전략에서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15일 미국이 공언한 그 관세부가 이전에 무역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입니다. 이번 주 양국의 협상 관련된 내용 언급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실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장의 변동성에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